안녕하세요. 서울 알리앙스 프랑세즈 강남센터 원장 신지은입니다. 백신 덕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뤄뒀던 유학 계획을 이제 실행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의 새 학년은 9월에 시작해서 한 학년이 5, 6월경에 끝나요. 그래서 한 학년도를 구분을 할 때 우리처럼 2021학년도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2021, 2022학년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2022, 2023 학년도 입학을 위한 학교 지원 시즌이 얼마 전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1월 1일부터 캠퍼스 프랑스를 통해서 프랑스 국립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프랑스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랑스 대학 지원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편에서는 프랑스 유학의 장점과 고등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고요. 그 다음 편에서 학교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통계, 그리고 그 다음 편에서는 지원 방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랑스 유학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Pourquoi la France? 여러분, 왜 미국도 영국도 아닌 다른 많은 나라들 중에 프랑스를 선택을 할까요? 바로 다음에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요. 첫째로 프랑스의 교육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높은 수준을 자랑을 합니다. 2018년도 프랑스 교육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러시아에 이어서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국가 탑6에 올랐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선호하는 칠리, 캐나다보다도 더 많은 유학생들이 있다고 봐야겠죠. 자, 둘째로 전공의 선택폭이 아주 넓습니다. 여러분은 프랑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술, 패션, 와인 이런 것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프랑스 하면 이러한 분야들이 전 세계 최상의 클래스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수학, 화학, 공학, 농수산가공학 등 이런 과학기술도 발달해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향수 이런 게 발달하고 유명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항공기를 제조하는 에어버스 본사도 프랑스 툴루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듯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면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아주 다양하게 많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야 보면은 저렴한 학비와 폭넓은 학생 복지 혜택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프랑스는 국가 예산의 20%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학비가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학사 과정의 경우 1년에 170유로 정도, 그리고 석사 과정의 경우는 1년에 250유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25만 원, 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한 학기에 최소 학비가 우리나라는 한 3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비교를 했을 때 프랑스 학비는 아주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는 깨프라고 부르는 주택보조금 지원의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면 누구나 월세의 20에서 60% 정도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도 예외가 아니고 이 주택보조금은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보면은요, 다양한 영어 코스를 둘 수가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프랑스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의 가장 큰 벽이 바로 프랑스어였는데요. 지금은 영어로 진행되는 과정이 많이 늘어나서 언어의 장벽 없이도 프랑스 유학을 꿈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어로 진행되는 과정들은 분야가 조금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영, 경제, 국제학, 패션, 요리, 디자인 등의 과정은 100% 영어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활용하면 불어의 장벽 없이도 프랑스로 유학을 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단일화된 유럽 교육 고등교육 시스템 LMD 시스템이 있는데요. 자, L은 리선스, 학사를 뜻하고요. M은 마스터, 석사를 뜻해요. 그리고 D는 독도가, 박사를 뜻하는데요. 자, 유럽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일해서 각 학위 과정별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과 기간을 통일해 두었는데요. 게다가 유럽에서는 에라스무스라는 장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프랑스 학교를 다니다가 유럽 다른 지역에 뭐 또 학교로 가서 한 학기 1년 뭐 이렇게 교환 학생을 하기가 아주 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프랑스의 지리적 특성도 잘 활용을 한다면 프랑스로 유학을 가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화와 지식을 습득하고 올 수 있는 뭐 아주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는 거겠죠. 자, 프랑스로 유학을 가면 장점이 많기는 많다고 하는데 어떤 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서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자, 다음은 프랑스 고등교육기관 종류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임의로 나눠봤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프랑스 고등교육기관 종류를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일반 국립대, 그랑제골, 국공립예술학교, 비즈니스 스쿨, 그 다음 기타 전문 사립학교로 구분을 해봤어요. 자, 프랑스 대학들은 우리나라 대학과는 달라서 한 대학에 모든 전공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마다 다루는 전공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에 따라서 학교를 다르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일반 국립대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반 국립대에서는 주로 이론 위주의 학문을 다룹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뭐 법, 정치, 행정, 경제, 경영, 의학, 과학 이런 전공들을 일반 국립대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국립대에서도 공부를 하실 수는 있지만 국립대에는 실기가 많이 배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을 전공하시면서 실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어느 학교를 가셔야 하냐면 국공립예술학교를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일반 국립대는 어떤 학교가 있을까요? 자, 일반 국립대는 우리가 위니백시대라고 부르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을 다 일반 국립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리 소르본 대학, 리옹 1대학, 리옹 2대학 들어보셨죠? 이런 대학들이 일반 국립대에 속하는 대학들입니다. 그 다음 그랑제골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랑제골 들어보셨나요? 자, 불어로 큰, 위대한이란 뜻의 컹이란 단어와 학교라는 뜻의 에꼴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그랑제골인데요. 엘리트 스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학교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이 대학 위의 대학, 어나더 레벨로 분류를 하는 그런 대학들을 우리가 그랑제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랑제골 학교들은 아주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서 우수한 인재들만 입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랑제골에 입학을 하려면 보통 2년간의 준비 과정, 프레파라고 하는 준비 과정을 한 후에 시험을 치러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그랑제골 출신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랑제골은 이공계 그랑제골, 상경계 그랑제골, 그리고 공공행정학, 고등교육, 농학, 수의학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그랑제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콜 폴리테크닉, 에콜 노르말, 시앙스포 이런 학교들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학교들이 그랑제골을 대표하는 학교들이죠.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고등교육 기관은 국공립예술학교인데요. 아까 일반 국립대 설명을 드릴 때 실기 위주의 예술을 배우려면 국공립예술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흔히 보자르라고 부르는 국공립예술학교, 그리고 콩세르바토아라고 부르는 음악 무용원, 그쵸? 그런 것들이 바로 국공립예술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공립예술학교도 전공에 따라서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건축을 배우려면 건축학교에, 그쵸? 그리고 미술을 배우려면요, 보자르. 그쵸? 그 다음에 문화재학교, 영화학교, 사진학교, 음악원, 무용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들에 입학을 하려면 포트폴리오 제출 또는 오디션 같은 게 필수일 수 있고요. 학교별로 일반 학사, 석사, 박사와는 다른 체계의 학위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또한 나이 제한이 있는 곳이 많으니까 국공립예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원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비즈니스 스쿨 상경계 그랑제골이라고 적어 두었는데요. 그랑제골 중에서도 상경계 그랑제골은 주로 사립학교예요.
앞서 언급한 그랑제골과 함께 그랑제골 연합회에 가입 인증되어 있는 학교들인데요. 상경계 그랑제골 주기는 세계적으로도 높이 랭킹이 된 학교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시아드, 에섹, 아슈세 이런 학교들이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스쿨들이죠. 이러한 상경계 그랑제골들은 다른 프랑스 고등교육기관과는 다르게 학비도 아주 비싼 편인데요. 적게는 1년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 4천만 원을 넘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상경계 그랑제골에서는 배첼러 과정의 학사 과정과 MBA 과정, 그 다음에 석사 학위 과정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주로 영어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경계 그랑제골에 입학을 하려면 불어보다도 IELTS나 토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전문 사립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요리, 제과 제빵, 와인, 호텔 경영 등의 전공을 희망을 하고 계신다면 전문 사립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학교, 요리 학교 모두 다 사립학교인데요. 이런 학교들의 예를 보면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패션 학교로는 EFM, 리사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리 학교로는 에콜 듀 가스, 꼬르동 블루 이런 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문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학사 과정에 나이 제한이 있기도 하니까 지원 전에 나이 제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고등교육기관 분류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프랑스 학위 체계를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프랑스 LMD 학위 시스템표가 나와 있는데요. 바칼로레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바칼로레아는 우리나라의 수능시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프랑스 대학 입학 자격시험을 바칼로레아라고 하고 줄여서 박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고 수능시험에서도 문과, 이과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자, 우리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S, scientifique, 과학, 그 다음에 L, lettre, 어학, 그 다음에 ES, économique et social 이렇게 경제사회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바칼로레아를 볼 때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선택한 시험 종류에 따라서 나중에 대학 지원을 할 때 지원하실 수 있는 학과가 제한될 수가 있죠. 프랑스 대학들의 지원 자격을 보면 플러스라고 표시된 걸로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칼로레아를 취득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1학년을 마치면 플러스 1 레벨이 되고 2학년을 마치면 플러스 2, 그 다음에 3학년을 마치면 플러스 2 이렇게 레벨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프랑스에서 학사를 리성스라고 부르고 L1, L2, L2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석사는 마스터라고 부르고 M1, M2라고 학년을 구분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1, 2, 3, 4, 5 이런 식으로도 학년을 구분을 하기도 하니까 학위 레벨을 구분을 하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프랑스 대학을 지원하실 때 본인의 최종 학력에 따라서 플러스 몇 레벨인지 이제 보고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일반 국립대가 아니면 교육기관에 따라 학위명을 다르게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이 표에 표시되지 않은 전문 사립학교들의 학위체계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해당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위가 RNCP, RNCP 국가인증 총람 몇 레벨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해당 학교의 학위 레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취득하고자 하는 과정의 학위가 RNCP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프랑스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위가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학위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플러스 2 학사에 준하는 학위는 RNCP 레벨 6레벨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5 석사에 준하는 학위는 RNCP 레벨 7입니다. 학위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BTS라는 과정과 그리고 CAP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직업기술 과정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학교 프로그램들을 검색하다 보면 이러한 학위 과정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랑 비교를 한다면 기술 자격증, 직업 자격증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빵, 미용 등과 같은 전공들은 꼭 학사나 석사가 아닌 이러한 학위를 취득해서 바로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세아빼는 우리나라로 치면 세아빼는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자면 국가 공인 기술 자격증 정도에 해당이 돼서 미용실을 열려면 미용 관련 세아빼가 있어야 되고요. 제과점을 열려면 제과 관련 세아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아빼는 국가 기술 자격증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프랑스 유학의 장점 그리고 고등교육 체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프랑스 유학을 마음 먹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학교, 어떤 과정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편에서는 프랑스 고등교육 관련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유학, 프랑스어 학습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 알리앙스 프랑세즈 강남센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